오늘 배울 도식화는 남성복 데님 팬츠입니다. 오늘 그릴 작지의 도식화에 들어갈 데님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비르반테이고 최근에 런칭한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의 데님 팬츠 앞모습,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테일이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워싱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레귤러 핏 또는 슬림 핏에 좀 가까운 9부, 10부 되는 기장의 팬츠입니다. 자, 그럼 이 팬츠의 디테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메인 라벨 이면 봉제로 되어 있겠죠. 양쪽에 여기 브랜드 이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핏 라벨은 사면 봉제. 자, 호칭 라벨은 뭐 미디엄이냐 라지냐 뭐 이런 것들인데 저렇게 벨트 안쪽에 반을 접어서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벳은 그런 주머니 입구 끝쪽에, 처음과 끝쪽에 많이 달려 있고, 뜯어지지 말고 미어지지 말라고 고정하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캔톤인데요. 캔톤은 단추죠. 그런데 데님이나 그런 약간 두꺼운 면 같은 야상 같은 거에 좀 많이 쓰이는데 원단에 뭐 실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추가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완전 박아버리는 거예요. 데님 팬츠 같은 경우에는 워싱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서도 단추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캔톤을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캔톤은 다른 말로 하면 흔들이 단추라고도 해요. 칼라는 니켈로 들어가 있죠. 자, 큐큐. 그리고 바텍이라고 얘기하는데, 바텍은 스티치의 맨 끝에 풀려지지 말라고 고정하는 장식 겸 스티치예요. 벨트 왔다 갔다 하니까 튼튼하게 잘 있으라고 바텍 위아래로. 그리고 뒷주머니에도 뭐 남자들은 지갑이나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바텍을 저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고 자수가 들어갔네요. 버튼플라이로 유명했던 CK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보시기에 오른쪽은 단추가 보이는 거예요. 지퍼 대신 단추 달려있긴 하지만 왼쪽은 단추가 보여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겹이 더 덮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히요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팬츠는 저 히요코로 되어 있는 버튼플라이입니다. 자, 그러면 데님에 어떤 부자재가 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캔톤과 리벳. 이것은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님은 워싱을 돌려야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물론 워싱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돌리고 구멍을 뚫어서 완전 밀착을 시켜주는,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캔톤 단추를 꼭 써야만 하고, 일명 흔들이 단추. 물론 흔들리지 않는 캔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리벳은 증장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벳을 박는 기계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저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하나하나 박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다란 쇠막대를 가지고 선생님도 한번 박아본 적이 있거든요. 리벳은 저렇게 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캔톤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캔톤은 금속인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워싱기계에 들어가면 다 부서지고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금속인 경우가 거의 100%예요. 자, 이것은 1873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데님의 모습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리벳인가 보죠. 굉장히 녹슬었죠. 리벳의 그런 안쪽 면의 모습은 저렇게 평평하게 밋밋하게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살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팬츠는 아까 봤던 버튼플라이가 아닌 일반적인 지퍼가 달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캔톤, 앤틱 컬러, 그 다음에 바텍 당연히 들어가 있고, 금속 지퍼 3호. 전체적으로 다 컬러는 앤틱 컬러예요. 자, 그러면 금속 지퍼의 호수, 컬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8호, 5호, 3호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지퍼 길이도 굉장히 다양해요. 니켈, 흑니켈, 앤틱 골드 이 외에도 더 많은 컬러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 네 컬러가 많이 쓰여지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앤틱을 좀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지퍼도 있어요. 투웨이 지퍼라고 해서 롱 패딩이나 롱 점퍼처럼 굉장히 길이가 긴 그런 아이템인 경우에는 지퍼가 너무 길어서 한쪽에서만 열 수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열려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슬라이더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꼬다리가. 부자재를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배워야 할 워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셀비지입니다. 셀비지 진인데 셀프 엣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통상 셀비지라고 하죠. 안쪽에 시접이 저렇게 칼라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예쁜데요. 저렇게 밑단뿐만 아니라 벨트 고리에도 많이 보여요. 주로 생지 데님인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셀비지가 조금 더 비싸요. 그 이유는 직조 방법이 너무 다르고, 생지 데님은 예를 들어 원단이 뭐 1.3야드 밖에 안 든다? 그러면 셀비지는 거의 배가 들어요. 저게 원단 끝에 미미지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라 통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원단이 배 이상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데님보다 이 셀비지 원단이 조금 더 탄탄하고 튼튼해요. 원단 자체도.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셀비지 원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밑단을 많이 접어서 보여주죠. 컬러도 그린 컬러, 뭐 옐로우 컬러, 레드 컬러, 블루 컬러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모양도 약간씩 달라요. 자, 이거 원단 생지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원단을 워싱하지 않고 그대로 정말 생으로 입는 것을 바로 생지라고 하는데, 로우 데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리치드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생지 데님은 워싱과 같은 그런 가공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세탁을 거치면 조금 더 수축이 되고 워싱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집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긴 해요. 그리고 생지 데님을 샀다 해도 계속 입고 오랫동안 이렇게 착용을 하다 보면 또 자신의 그런 체형에 맞게 마치 약간 워싱을 한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생지로 유명한 또 브랜드가 있죠. 아페세. 저 브랜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너무 갑옷 같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좋아하진 않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지보다는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노말 워싱, 원워싱. 자, 노말 워싱은 레귤러 워싱 또는 원워싱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세제와 호발제를 넣고 세탁하는 워싱 가공 방법인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는 유연제를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데님 컬러를 그냥 그대로 살려주는 가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얇은 데님일 경우, 두꺼운 데님일 경우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좀 다르게 하거나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내추럴한 느낌을 줄 때 세지 않은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워싱 방법이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생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유연제만 있다면. 자, 그리고 스톤 워싱, 일명 돌청이라고 하는데요. 스톤 워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이렇게 돌과 데님, 생지 데님을 같이 기계에 넣고 돌리는 거죠. 일본, 터키, 인도네시아 요런 등등에서 나는 그런 부석, 돌들을 가지고 옷을 같이 넣어서 마치 헌옷처럼 보이게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가공 방법이라서요. 좀 거친 느낌이죠. 노멀 워싱이나 원워싱보다는. 그리고 이 돌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효과를 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돌만 넣지 않고 고무 볼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또 다양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시간을 많이 해서 돌리면 가공할 경우에 원단이 상하거나 구멍이 날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들의 돌청 느낌이 나겠죠? 스톤 워싱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리치입니다. 블리치 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일명 아이스 진이에요. 주로 여름에 많이 보이는 그런 워싱 방법이고 표백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하얗게, 그리고 완전 스카이 블루로 보이기도 하고 부분 이렇게 표백이 들어가서 무늬를 낼 수도 있어요. 스톤 워싱보다 조금 더 흰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그런 워싱 기법 말고 부분 들어가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고양이 주름, 고양이 수염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캣샌드입니다. 영어로는 휘스커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고양이 수염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온 이름이고, 모래로 이렇게 샌드 분사를 해서 표면을 이렇게 줄이 가게 만드는 거죠. 캣판을 끼워서 사포를 문지르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도 캣워싱, 고양이 수염 주름. 그렇게 미디 부분에 마치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났을 때 생기는 주름 같은 것들이 바로 해당되죠. 허니콤은 무릎 뒤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워싱 기법인데,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했을 때 다리 뒤에, 특히 무릎 뒤에 접혀지는 부분을 일부러 효과를 주는 거죠. 펼쳤을 때 모양이 약간 벌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허니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허니콤은 원하는 모양의 주름을 좀 잘 잡기가 힘들고, 같은 옷에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서로 같은 모양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가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위치를 잘못 잡으면 길이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무릎 뒤에 주름이 있죠. 다 허니콤, 이렇게 약하게 넣는 것들. 오늘 배울 그 데님 팬츠도 무릎 뒤에 약간의 허니콤이 들어가 있어요. 보일 듯 말 듯.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도밍고예요. 일명 곱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옷을 접어서 청바지가 완성이 된 이후에도 옷이 그대로 접혀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허니콤과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밍고 기법은 너무 루즈하거나 너무 스키니한 그런 옷에는 사실은 많이 쓰이지 않고, 그래서 입었을 때도 주름이 자글자글 위부터 아래까지 쫙 들어가는 거죠. 밑단에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렇게 주머니 부분에다가도 저렇게 바지통을 어떤 통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쭉 넣어서 주름을 막 잡은 다음에 그 상태로 워싱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머니 끝에도 이렇게 살짝 찝어서 그대로 워싱.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구제 워싱, 데미지진 또는 디스트로이드 워싱. 찢겨진 그런 디테일,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셀비지나 생지진에는 이런 디테일을 쓰진 않죠. 굉장히 워싱을 많이 돌려서, 그리고 일부러 구멍을 내거나 인위적으로 칼집을 내서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과감한 그런 워싱 기법이죠. 자, 이렇게 워싱은 다양하게 인디고부터 아이스까지
많은 컬러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에는 워싱 시간과 물의 온도와 약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디스큐어드2 2016, 2017 FW 남성복 컬렉션을 보도록 합시다. 자, 디스큐어드2는 데님으로 출발을 했고, 저렇게 수트, 점퍼, 캐주얼, 굉장히 범위를 넘나드는 브랜드이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하지만 워싱을 굉장히 잘 다루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큐어드2 2019년도 데님 영상인데요. 데님이 주로 있는, 데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데님만으로. 자, 디스큐어드2는 진품, 가품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 엄청 고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디스큐어드2 딘과 댄, 쌍둥이 형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고구지에서 촬영을 했네요. 이분들이 어디를 갔는지 한번 볼까요?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동묘에 와 있네요. 자, 해외 디자이너들, 이분들 말고도 많이 이런 플리마켓, 한국의 전통적인 동묘든 동대문이든 남대문이든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는 듯해요. 쌍둥이라 서로 잘 챙겨주네요. 그리고 자기들 브랜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네요. 옛날 사진관에서. 여성복도 있고 남성복도 있고 키즈도 있고 굉장히 범위를 넓히고 있는 디스큐어드2. 컬렉션은 밀라노에서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자랑하는 디스큐어드2 브랜드 디자이너 딘과 댄입니다. 데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업 지시서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식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튼 플라이즈만 여며 있는 거, 하나는 오픈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밑단에 이것은 셀비지 데님이기 때문에 밑단이 롤업이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어떤 것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도식화를 그려보도록 할까요?